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주식창 파트너 상한 김영덕 대표입니다. 자, 본방송은 8월 26일 상한사령부 데일리 무료 방송 22시에서 23시 진행하는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22시 10분부터 방송 예정을 했고 지금 이제 11분 정도가 됐고요. 방송 주제는 이제 주말에 있었던 가장 핵심 이슈가 이제 파월의 또 잭슨홀 미팅 연설이었잖아요.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간단하게 11시가 좀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방송 부분이 이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짚어봤는데 파월의 이제 그 속보로 나오는 관련된 이제 연설 내용 부분들을 가지고 시장 흐름을 짚어봤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주말이 지난 시점 시장의 반응 그리고 파월의 연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느냐를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그렇다면 이제 파월의 이런 연설에 근거한 이번 주에 또 핵심 이슈 그리고 중요 포인트는 뭐가 있겠느냐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또 시장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 또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8월 이번 주가 지나고 아니네.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죠. 얼마 안 남았는데, 저희 상한사령부에서 이제 상승주 발굴기법 특강을 진행을 이제 합니다. 뭐 배너가 너무 늦게 나온 감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주말에부터 좀 올려드리기는 시작을 했지만, 월화수목 정도까지 여러분들을 소개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강에 대한 소개 좀 이제 해드릴 거고, 신청도 어차피 이번 주밖에 못하기 때문에, 특징점이 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연결돼가지고 저희 상한사령부 지금 이제 7월 8일부터 단기 스윙 클럽 운영해오고 있는데, 오늘까지의 이제 추가 결과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볼 거예요. 오늘도 우선은 시가공약주는 또 수익이 났다. 예, 또 좋은 또 수익 기회가 생겼었다라는 거 하고 장중공약주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수익 종목을 하나 만들어냈다. 뭐 이런 특징점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파월 얘기부터 하죠. 파월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하면서 연설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금요일 날 11시 전 기조에는 무슨 얘기를 해줬어요? 직접적인 금리에 대한 강한 언급이 나오면 베스트다. 예, 베스트다. 당연한 거죠. 예, 시장이 올라갈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신종 모드였잖아요. 신종 모드였다. 어, 그리고 이제 7월 연준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9월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정 지은 부분들은 아니다 보니까 그 뒤로도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부분들이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달아준 건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여태까지 신중 모드였고 그래서 이번 잭슨 홀 미팅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을 하겠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앞으로의 지표를 좀 더 보겠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 금리의 이제 방향성 부분들은 하락 쪽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 뭐 요 정도. 예. 요 정도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근데 예상보다도 조금 강한 멘트를 쳐줬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정책 변화를 가져올 때다.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죠. 신중 모드가 아니라 좀 이제 공격적인 모드. 공격적인 비둘기파 모드. 어, 모, 모드로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는 정책 변화를 줄 때가 됐다. 예. 인플레와 싸울 때가 되었다. 예. 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제 인플레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제 계속 미루고 뭐 이럴 때는 아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정책 변화를 줄 때가 되었다라는 이 말 자체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음, 예. 확정적으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공식적으로 사실상 거의 어,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예. 뭐 지난 뭐 FMC 회의 이후에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고 여기에 결정적인 변수는 역시 지표였다. 예. 우리가 확인하는 뭐 CPI 지표라든지 PPI 지표, PMI 지표라든지 각종 고용 지표 등등등등이 뭐 시장에는 호주로 반영됐다가 7월 중반부 이후로 경기 침체기가 나오면서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안 좋은 지표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급락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게 오히려 월가의 어떤 이런 작전이 먹혔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월가가 연준이 원하는 지표가 나오는 걸 경기 침체다라고 막 분석을 하면서 시장을 이제 때려내리는 분위기. 예, 시장이 이제 크게 막 지금 이대로 냅두면은 침체가 와가지고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때려내리는 분위기 부분들을 연출을 해주면서 어, 부담감을 갖게 만든 거죠. 예, 연준을. 결과적으로는 이게 먹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충분히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지수를 들어 올렸잖아요. 예. 오히려 이제는 안 좋은 어떤 지표 흐름 부분들이 나와도 파월이 원하는 정책적 지표가 나오는 게 이제 다시 호재가 돼가지고 시장이 올라오게 만드는 흐름 부분들이 이제 다시 8월에는 또 연출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어, 파월이 이제 연속적인 지표 부분을 확정 지으면서도 지수의 어떤 흔들거린 부분들이나 약간 고용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뭔가 부담을 느끼는 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만들어준 거지. 그래서 지표는 어차피 좀 더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 했고 그런 지표 확인에 대한 흐름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음.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금리 인하를 할 거단데, 속도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을 또 해줬기 때문에 연속 금리 인하는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대대적인 금리 인하 부분보다는 앞으로도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지표는 계속 확인, 또 금리 인하 결정 직전까지 지표를 확인. 예, 이 얘기는 계속 달아줬어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앞으로 한 번 할 건데 하반기에 이거를 확정은 지어준 것 같은데 그게 9월이냐 11월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정은 아직 나온 건 아니지 사실. 음. 근데 누구나 지금 다 이거는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다. 9월에 금리 인하 한 번 한다. 이렇게 다들 이제 뭐 분석을 하니까 뭐 저도 9월에 금리 인하 뭐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는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하면 좋은 거니까.
어. 근데 파월이 분명히 이제 신중론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꺼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번 주 말에 나오는 PC 지표라든지 그죠? 좀 8월 30일에 나오는 PC 지표라든지 또 9월 초에 나오는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게 또 반대로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고용 시장이 굉장히 안정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어 가라앉고 있었는데 다시 크게 올라와 버리는 지표가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변수가 나오면 지금 파월이 이제는 정책적 변화를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지표는 계속 확인하고 지표 확인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지표가 계속 나오면 하겠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급격한 지표 변화가 나오면 언제든지 방향성은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같이 해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남은 지표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다만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현재 분위기에서는 9월의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 예. 그리고 금리의 수준은 이제 베이비 스텝, B컷이 아닌 베이비 스텝이 이제 확정적인 상태고요. 예. B컷에 대해서는 여전히 거부 반응이 상당히 좀 강한. 예. 그리고 속도의 조절. 이거는 금리 인하의 강도가 아니에요. 속도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강도의 조절이라고 했으면 강도를 크게 했다가 낮게 했다가 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만 속도라는 것은 탁탁탁탁 하는 그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네. 기본적으로 원래 이번 연도에도 세 번인가 네 번 금리 인하를 하려고 연말 연초 사이만 해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안 했잖아요. 예. 그 지표 때문에 그런 건데 지표가 이제 급격하게 상반기에 인플레 확대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속도의 조절이란 거는 이번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를 하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예. 한 번 하고 지켜보고 한 텀 뛰고 그 다음에 또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 예. 아니면은 굉장히 금리 인하를 해도 인플레가 가라앉고 문제가 없이 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연속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충분히 긍정적인 얘기지만 그 안에 뼈가 있는 거지. 예. 속도를 조절할 거다. 빅컷은 안 한다. 베이비 스텝 정도로 분위기를 밟아가면서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 이거지. 예. 지금 5.5%, 5.2에서 5.5 기준금리지만 5.5% 금리로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연준의 최종 목표 금리는 2.5%예요. 제로 금리로 안 간다는 거죠. 2.5% 금리가 종착점. 예. 그러니까 지금에서 금리를 총 내리는 수치는 3% 금리 정도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1년에 4번씩 금리 인하를 해서 3년 정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25년, 6년, 7년 상반기 정도 한 번에 중간에 B컷이 있다는 가정하에 충분하거든요. 또는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B컷이 이제 한 번 정도씩 추가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년하고 내후년 2026년까지의 금리 흐름으로도 충분히 2.5%에서 3% 사이 금리를 맞출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리를 올릴 때 제로 금리에서 5%대까지 금리를 올릴 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처럼 뭔가 금리를 빅컷, 자이언트 컷 이런 식으로 예, 속도를 크게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크게 공급해주는 일은 사실상 현재 시점에서는 예측하기 좀 어렵다. 예.
그리고 연준도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정도죠. 예. 그리고 뭐 노동시장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했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거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뭐 가파르게 지금 뭐 실업률이 좀 증가폭이 좀 커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더 가파르게 실업률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건 아니다. 예. 예상보다는 조금 빨리 이제 그 수치가 실업률 수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큰 우려를 갖지는 이제 않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예. 왜냐면 연준 파월 의장은 4.5%에서 5% 실업률도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에. 예, 근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2%대로 들어와 있는 CPI, 4%대 중반 근처로 가 있는 고용지표, 그다음에 2%대 중반으로 내려와 있는 개인 소비 지출, 뭐 전방위적인 3대 지표가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를 조금 바로 눈앞에 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지표 호재로 좀 인식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이제 한다라는 어떤 이런 기대감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미증시가 정말 좋은 얘기만 파월이 해줬다면은 주말 기조 흐름이 어떻게 됐어야 되겠어요. 예, 주말 흐름 부분들에 급등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사이클적으로 나와줬어야 되겠죠. 예.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있으면 미증시가 또 개정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상승력이 뭐 임팩트 있게 올라간 수준은 아니라는 거지. 한 1.5%안 되는 수준의 나스닥 상승, 다우지수가 1% 정도의 상승력으로 직전 고점 신고가 정도 도전, 뭐 대표 종목군이니까. 그다음에 S&P도 이제 직전 고점 근처 수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미증시는 조정폭을 다 회복을 해놨고 나스닥만 이제 빅테크 쇼크를 받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주가 회복력이 덜 나온 케이스가 해당을 하는 거지. 예. 제가 경제방송에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다우는 4만 1000포인트를 찍을 거고 이번 달에 S&P 같은 경우에는 5650포인트를 찍을 거고 이 얘기를 이미 다 해드렸어요. 예. 그게 아마 이제 그 8월 14일 날짜인가 얘기해 드렸던 것 같아. 이때 대박 천국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드리면서 어,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오의 머니머니 하고 정오의 머니머니에서 좀 위주로 얘기해 드렸구나. 시장 전략이 이제 거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S&P하고 다우는 신고가를 찍는데 나스닥은 갭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뭐 18,250포인트 정도? 예. 요 정도의 흐름 부분들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었던 것 같고 지금 거의 그 정도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얼마나 또 지수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였는데 이런 흐름이 제대로 나오지 못한 거지. 예. 주말에 어떤 그 미증시가 한창 출발하는 시점에서 발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나삭이 최소한 2% 이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1.5%가 못 갔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시장을 그래서 얼마나 또 이제 만약에 들어올린다면 들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겠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미 선물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고점 저항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지. 예. 고점 저항을 좀 느끼고 있다. 예.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미증시의 추가적인 상승 기대 확률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높은 수준은 아니다. 예.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성 측면에서는
좀 횡보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 부분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시장만 딱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 부분들이 실제 시장의 예상보다 큰 상승력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주지 못했다. 즉, 지수가 이미 들어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베스트한 파월 의장의 좀 강한 추가 발언 부분들이 더 나와줬다라고 한다면은 신고가가 가능했는데, 어, 나름 예상보다는 좋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나왔지만 속도 조절이라든지 다양한 또 변수 조건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같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이 미증시 어떤 다이렉트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조금 내려놓게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 산업군 지수가 신고가 구역 구간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동성을 더 크게 밀어올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 예. 뭔가 새로운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 그런 구간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오게 될 재료들이 중요해지는 거지. 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PC 지표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흐름이 되는데 우선 PC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2.5 저번 달하고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예. 거의 근데 PC는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변수가 되지 않느냐 정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야. 예. 보시는 것처럼 시장 예상치가 거의 맞아떨어지고 최근 1년 내로도 두 번을 제외하고는 시장 예상치를 벗어난 적이 없죠. 0.1 정도로 벗어나는 것 정도 외에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2.5를 예측했다면은 2.5가 나오거나 뭐 안 좋게 나오면 2.6으로 올라가거나 좀 좋게 나오면 2.4가 나오는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예요. 예.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좀 살짝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밀리게 하거나 이런 영향을 주는 거지. 물론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나오는 지표기 때문에 미증시에 먼저 영향을 주고 우리 증시에는 이제 9월 첫 장에 영향을 주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여태까지 그렇게 큰 이벤트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CPI 같은 경우가 이벤트로 좀 많이 나갔지. 고용지표 수치랑. 그리고 예상외로 PMI 수치가 좀 더 영향을 많이 줬고.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지표는 이제 예측치만 맞춰주면 된다. 어. 근데 만약 예측치를 상회한다. 2.56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주말 미증시가 좀 꺾이는 거지. 어차피 박스권으로 들어가야 될 자리로 가고 있거든요. 어. 신고가 근처 영역에서 이제 직접 돌파가 다이렉트로 나오기에는 지금 그럴 만한 재료가 더 나올 게 없다 보니까 크게는 호재가 크게 나올 게 없어요 지금. 어.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지표 측면에서는 특별한 게 없는 거야. 크게 특별한 거는. 어. 근데 우리가 그럼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다음 달에 있는 이제 지표들이 중요하겠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있는 거지. 예. 이런 부분 외에 호재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거나 관련 흐름에서의 기대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뭐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뭐 항상 좋았죠. 예. 항상 좋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PC는 큰 이벤트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이제 핵심으로 잡고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원래는 이제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 벌써 이번 달 중반부에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실적 발표 일정이 미뤄진 거지? 예, 그래서 28일로 미뤄진 거예요. 원래는 우리 그 광복절 날 미증시 새벽 부분 기준의 실적 발표를 8월 15일 기준이니까 이제 16일 우리나라 기준으로 5시 정도 이제 해주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미룬 거지. 그래가지고 8월 후반부에 지금 거의 내일 모레니까 목요일 기준에 이제 오전이겠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네, 그때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얼마나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느냐. 네. 거기에 따른 나스닥의 반응, 또 엔비디아의 반응,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는 나쁘지 않아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가 뭐 오늘도 이제 강밥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분위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엔비디아도 지금 기본 추세를 다시 다 갖춰놓은 상태예요. 예. 근데 추가 레벨업은 역시나 신고가 근처 구간에서 이제 못 나오고 있는 거지. 요거를 한번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찍을 수 있느냐의 포인트는 이제 실적 발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는 그 타이밍에 그와 연관돼서 시간의 급등이라든지 그 직전의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나스닥을 끌어줄 수 있느냐의 여부가 미증시가 8월 기준에 신고가를 돌파 시도 한번 해볼 수 있느냐. 예. 이번 주간에 돌파 시도를 해볼 수 있느냐. 이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예. 사실 그거 외의 경우를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신고가가 나올 만한 기대 이슈 부분들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가 사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예. 우리 증시에도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 증시에도 상승 추세 흐름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음봉 위주 장세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미국은 깔끔한 양봉 위주로 올라가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음봉 위주예요. 미국이랑 틀리죠. 미국은 음봉 개수가 몇 개 없어 올라가는데 지금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이상인 거야. 어. 그리고 양봉 몸통도 별로 없어 크게.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예. 그나마 코스닥은 이제 양봉 개수가 초반엔 좀 있었지. 근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예. 오히려 지수가 밀리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별로 그 선행 증시에 비해서 좋은 흐름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이제 국내 증시 흐름 부분들도 좀 반등 흐름 부분들로 이렇게 좀 안정적인 차트로 끌어줄 수 있으려고 하면은 미중시의 흐름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바라봐야 될 건 딱 두 개인 거예요, 그냥. PC 지표에 큰 이변이 없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주말 기준의 얘기고, 우리 증시가 어차피 금요일 끝난 다음에 얘기니까, 9월을 시작하는 장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 실적인 거죠. 여기에 다 모든 게 달려있는 거야. 이번 주가 주간 상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하락 음봉으로 주봉, 차트 흐름 부분들이 마무리될 것이냐. 이거의 결정적인 변수가 엔비디아 쪽의 실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도 사실 변수의 주간이지만 시장은 강하게 오른다기보다는 좀 옆으로 기다가 엔비디아 효과에 의한 반등이 나올 거냐? 아니면은 그만큼 서프라이즈급이 안 나오면 그냥 어 반등이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약간의 실망 매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지. 살짝 꺾일 거냐? 후반부에 뭐 이런 흐름이 되는 거지. 왜 개인 소비 지출은 특별하게 시장을 올리는 재료로 다가오진 않을 테니까. 그냥 안도를 하는 정도?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 다음 거래일의 변동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밀리진 않지만 크게 오르지 못하는 시장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파월의 효과는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저희 클럽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금요일 날 4시에 진행해드리는 특강 2탄. 저번 달 말인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강 1탄으로 미래시 특강을 해드렸었는데, 하반기 시장 얘기, 이슈 얘기, 좋은 종목은 뭐가 있느냐, 그리고 기법 얘기를 한 두 가지 정도를 다뤄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더 궁금했었던 부분들은 역시나 기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특강 2탄 같은 경우에는 상승주 발굴 기법. 예. 그러니까 이름을 상승주로 해놓은 거야. 어. 뭐 자본시장법상 이제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조금 자극적인 멘트를 지향하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걸 갖다가 뭐 무슨 대띵주라든지 뭐 급띵주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강하게 어그를 쓰기가 좀 그런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승주 발굴 기법인데 뭔가 좀 이제 강한 화살표가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상승주 발굴 기법. 근데 좀 강한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 특강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8월 30일 16시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3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1강에서 분봉기법 2개가 제시가 돼요. 예. 이동평균선과 봉차트 조합매매 기법에 해당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모든 일반적인 종목이 급등을 시작하는 기법,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기법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종목 급등이 시작되는 자리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되겠고 두 번째 이강 기법 같은 경우에는 보조지표와 봉차트 연동 기법인데 역시 핵심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어느 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되느냐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와 관련된 기법. 예. 근데 여기에 포착이 되면은 장대 항목이 나와요. 예. 장대 항목이 보통 나오기 때문에 수익 매기가 쉽죠. 예. 3강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기 및 수익 매매가 가능한 기법인데 이격도의 특정 기준점과 봉차트가 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 주로 이제 과매수보다는 과매도 영역으로 조금 눌러져 있는 종목들. 특히 7월 같은 시장에서 좀 많이 포착이 이제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가가 내려왔다가 튀어오르는 지점을 찾는 기법인 거예요. 예. 여기에 딱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조합이 되면 10종목 중에 9종목 정도는 거기서 급등이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하락하던 차트가 급등 나오는 구간이 어디 있나를 잡는 기법이 되는 거예요. 세 개의 그 기법들이 각 분봉이나 일목 기준 부분이나 이격도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봉 차트를 가지고 연계 기법이 적용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기법들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당연히 이제 8월 30일 모바일이라든지 아니면 PC를 통해서 실시간 교육 방송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떤 부분으로 가능하다? 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으로 가능하냐면 어, 한 달 동안 실시간 교육을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1개월 동안 다시 이 특강에 대해서는 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8월 30일 날 내가 4시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도 이 특강 신청을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이 중요기법 4대 기법에 대해서 VOD 보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희 사령부 1개월 리딩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뭐가 지금 중요한 거냐면요. 이 상승주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 좀 여유롭게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고 신청하자마자 저희 사령부 리딩은 바로 받기 시작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또 이제 특강 듣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가는 부분들인데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오늘 현재 시점부터 금요일 이 특강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딱 특강이 시작되고 나면은 이제 이 상품으로 가입이 불가능하고 이 번호가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한 번호라다라고 뜬단 말이에요. 저번 1탄에서도 여러분들이 겪으셨겠지만 특강이 딱 시작이 돼버리면 이 특강 상품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저희 사령부가 가입을 하려면은 22만 원인 거예요. 이벤트가가. 평생 할인 이벤트가로 측정을 해서 지금 받고 있는 선착순으로 받고 있는 가격이 22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 특강 상품은 뭐냐면은 이 22만 원 상품이 들어가 있어. 무료로 이 22만 원짜리 상품을 드릴 수 있게 해주고 특강을 플러스로 더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특강을 신청하면은 1개월 22만 원 내고 들어야 되는 리딩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게 해주는 거고 특강 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신청한 날부터 바로 리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야. 예. 지금 이번 주 부분에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면 이 특강기는 또 놓치는 거야. 그리고 어차피 22만 원의 클럽 가입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특강으로 핵심 기법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면서도 1개월 클럽 리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얻어가시면 좋은 거지. 며칠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특강 1탄을 할 때 어차피 VOD 1개월 이용이 가능하니까 특강이 진행되고 나서도 이 조건을 가입하셔서 교육 VOD 보시면 되니까 교육 VOD 보고 클럽 리딩도 한 달 동안 받고 이 조건이 어느 정도 더 유지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딱 끝나버리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특강이라는 이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에요. 예. 뭐 제가 뭐 특정 시점에서 특강을 진행하더라도 정말 짧은 기간 안에만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되는 거야. 이런 뭐 평생 사랑받는 선착순으로 받지만 그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좀 많이 그 인원 범위 안에는 있다라고 하면은 이 특강 상품은 시간 제한이 있어 버리는 거지. 며칠 안에 가입을 해야지 특강도 같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러면서 1개월 권한을 같이 얻어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신청을 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에 어차피 저희 사령부 리딩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받으시면서 특강을 같이 어 여러분들이 또 챙겨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VOD 되어 있는 거 한 달 안에 리딩 받으시면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빨리 신청하실수록 좋다. 왜? 1차적으로 저희 클럽 리딩을 받으면 하나라도 수익이 더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익 하나라도 더 놓치지 않고 예. 또 교육 상품 같이 얻어갈 수 있는 일반 그 클럽 그 이벤트 가격 범위랑 똑같은 가격으로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으셔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예. 저희 클럽에서 지금 매매 완료되고 있는 종목 부분들을 좀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23일 자료까지는 아마 제 유튜브 쪽으로 오셔도 확인이 가능해요. 영상으로 만약에 내가 이걸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쪽으로 이제 오시면은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그 발굴기법 특강 안내에 대해서
20분짜리 이제 안내 영상 부분들을 좀 남겨놨거든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클럽에 대한 이제 어떤 수익이 나고 있고 뭐 이런 소개들도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네. 유튜브에 이제 김영덕 파트너라고 치시면 이제 제 얼굴이 뜨는 이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그 특강 안내 플러스 클럽에 대한 자료 또는 이제 최신 게시글 부분으로 보시면 이제 33전 33승이 그 장중 공략주에 대한 수익 부분에 대한 이제 간략한 분석 내용 부분들도 이제 있고, 예. 그거나 그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여기서 추가로 해드릴 건 뭐냐면 오늘 그러면은 뭘 수익을 더 냈느냐 뭐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요게 이제 오늘 시가 공략주였어요. 예. 보이시죠? 시가에 공략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야. 어느 정도의 그 상승력이 나왔고 수익계가 있는지가 보이죠? 예. 이렇게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제시해드렸던 게 휴니드 전쟁 관료. 원래 스페코를 하려다가 휴니드를 했어요. 근데 스페코가 급등이 더 잘 나오긴 했어.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지. 이런 급등이 이제 나오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시가 공략주를 매일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예. 일주일에 5거래일 중에 최소 3거래일 정도는 시가 공략주가 나가요. 한 개에서 두 개 또는 세 개 정도가 매일 시가전에 나가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시가에 베팅만 하면은 이런 이제 양봉이 나와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승파를 가지고 활용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예. 그런 매매를 이제 해가면 되는 게 저희 클럽의 이제 시가 공략주예요. 뭐 오늘 말고도 저번 주 금요일에도 현대 에버다임으로 이런 양봉으로 6% 상승이 나왔고 22일 그 전날에도 한농화성으로 이렇게 보면은 9%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21일 없었던 날도 있어요. 시가 공략주가 21일은 없었고 20일도 설인바이오로 이렇게 양봉이 한 8% 이상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가 공략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장중 데이 트레이딩을 오전 중에 또는 빠르면은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수익을 계속 챙겨 먹어서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시가 공략주만 따라 해도 22만 원이 아깝지 않은 게 저희 상한사령부 단기 수익 클럽이라고 보면 돼요. 왜? 이걸로 노릴 수 있는 기대 수익이 많다는 얘기지. 예. 보면은 날짜별로 지금 보시면은 문자 메시지까지 내역 증빙한 부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 공략주를 공략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양봉 급등 부분들을 거의 매일 즐길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 조정장이 나오는 날에도 이제 반등 양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8월 뭐 8일, 5일 막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것만 즐겨도 사실 여러분들이 한 달 내내 만족스러운 데이 트레이딩 정도의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종목이 제시가 돼요. 예. 뭐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일주일에 최소 3거래일 정도가 제시되니까 3, 4, 12, 12거래일에서 20거래일 사이로 매일 한 개에서 평균 두 개, 그리고 많으면은 세 개인데 세 개는 주는 날은 별로 없고 여러분들이 시가에 공략해가지고 이런 양봉 반등 부분들을 즐길 수 있게 해드리는 매매가 매 주간 여러 거래일씩 이루어지니까 예.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사실 수익 부분들을 알차게 만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예. 그런 게 저희 상한 단기 스윙 클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장중 예. 장중 공략주라는 걸 줘요. 이거는 시가 공략주랑 다른 거. 장중에 제가 얘 괜찮다. 베팅 해보자. 베팅 사인. 얘 반등 나왔네. 수익 실현해보자. 수익 실현 사인. 매수 사인하고 매도 사인까지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걸로 지금 진행된 종목이 33전 33승 저번 주까지였는데 오늘 한 개 더 차익을 해가지고 34전 34승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돼요. 장중 단타부터
뭐 우량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 중형주 뭐 다양한 업종을 다 해요. 이슈 매매부터 트렌드 매매, 우량주 매매, 재무제표 매매, 뭐 개별 재료주 매매 등등등. 어. 또 제가 이번 특강에서 얘기해드리는 기법에 적용된 기법 매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완료된 많은 종목들 중에도 이번 특강에서 교육하는 기법에 적용돼서 들어간 종목들도 많아요, 이 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승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까지 완료된 승전보가 34전 34승. 중소형주 뭐 장중단타부터 시작을 해서 단기 스윙 뭐 1박 2일, 1박 3일, 3박 4일 매매들 보실 수 있겠고 우량주도 장중단타부터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막 이런 매매들이 즐비해요. 예. 그렇게 매도 사인까지 관리를 받으면서 매매할 수 있는 장중 단기 수익 매매도 같이 즐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높은 승률 또 시가공약주의 또 편안한 어떤 이런 상승률을 매일매일 즐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갈 수 있는 게 저희 상한사령부 단기 스윙 클럽인데 이번 특강 상품을 가입하면은 기존의 이 고승률 매매와 편안한 시가공약주를 데이 트레이딩으로 즐길 수 있는 클럽 가입 가격이 여러분들 정말 저렴하다고 느끼실 수밖에 없죠, 지금. 예. 평생 할인 이벤트로 22만원, 이벤트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 이 가격의 특강까지 같이 들으실 수 있는 상품이 이번 주에만 가능한 거예요. 예. 상승주 발굴 특강을 신청하시면 특강을 이번 주 금요일 날 들으실 수 있고, 한 달 동안 언제든지 VOD를 들으실 수 있는데, 당장 오늘 가입하시면 내일부터 시가 공략주 매매해가지고 수익 즐기실 수 있고 또 장중 공략주 따라해가지고 높은 승률로 매도 사인 관리 받는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일석이조죠. 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특강 상품이 나오면 클럽에 대한 수익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도 같이 받아갈 수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특강 상품이 나올 때는 정말 고민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기회가 얼마 없으니까. 예. 당장 난 내일부터 장세 무관하게 시가공략주 매매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나도 시가공략해서 양봉 나오는 거 매일매일 좀 즐기면서 수익 부분들 노리는 매매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어, 지금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특강은 특강대로 나중에 들으시면 되는 거고. 음. 그죠? 나 장중 공략주 매도 사인 관리까지 높은 승률 매매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럼 지금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따져도 그냥 사실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특강으로 교육 상품이 메인이 되는 이 상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도 알려드렸지만 좀 중요한 예시 어떤 식으로 이제 기법이 나오면은 뭐 이렇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또 클럽에 대한 소개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부분 오셔가지고 이 특강 안내 그 영상 부분들을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정말 그냥 예시 중간 정도에서 이제 끊기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전문가 페이지 보면은 상승주 발굴 기법 특강 상세 현상이라고 있을 거예요. 예. 이거를 들으시면 한 9분 정도 10분 사이 20분짜리가 아니라 요 정도에서 중간에 딱 끊길 거예요. 예. 그러면은 특강 상품에 대한 설명 이후에 무슨 기법의 예시 차트, 무슨 기법의 예시 차트. 예시 차트라는 건 기법의 차트가 아니라 기법 포착과 기법 포착 후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 이 영상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더 가입을 하고 싶어지실 거야 아마. 와 진짜 좋은 기법이구나 라는 게 또 느껴지니까.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지.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은 이제 다시 고점 정체 장세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 클럽 부분에 동참도 하고 싶고, 또 그런 클럽의 리더가 여러분들한테 수익 관련된 매매를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직접 할 수 있는 특별한 기법에 대한 4대 기법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정말 놓치지 않으셔야 된다. 또 실제 저희 클럽에서 매매된 완료 종목 중에 상당수의 종목이 요 지금 4대 기법 안에 접목된 종목에서 사실 추천이 들어가서 지금 승률을 높이고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이번 기법 교육은 정말 놓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 숙지하면은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법이 알차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도 꼭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들 되셨죠? 그래요.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어찌 됐건 간에 이번 상한 김영도 파트너의 상승주 발굴 기법에 대한 강의 꼭 놓치지 않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실력도 쑥쑥 올라가는 투자자 되시면서 또 수익은 수익대로 제가 알아서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상한 단기 수익 클럽에서 한 달 동안 좋은 수익 챙겨 가시면서 또 나중에 연장 부분들을 계속 해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내일 또 상한사령부 데일리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상한사령부 김영도 파트너였고요. 한국경제TV 또 주식창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